예, 반갑습니다, 형님들. 여러분들의 계좌가 풍성해져서 경제적 자유가 누리도록 되기를 바라는 스테디 84입니다. 지금 남들이 엔비디아, AMD, SMCI, 즉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등에 이제 빠질 때, 관심을 가질 때 남몰래 무조건 반드시 매수해야 될 종목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입니다. 예. 출처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고요. 이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냐? 뭐 이런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이런 걸 만드는 회사다. 뭐 MCU도 만들고 뭐도 만드네. 대충 이런 거 만드는구나. 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차량용 반도체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산업용 반도체도 만든다. 뭐 등등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반도체 회사인지 모르고 전자 공학용 계산기를 만드는 업체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뭐냐? 포레스트 검프가 자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큰 돈을 벌었어. 왜? 사과 농장에 투자를 했으니까. 그게 뭐야? 애플이라는 회사죠. 네, 사과 가수원에 투자한 것처럼 알고 있었죠. 우리도 그런 관점으로 투자하면 돼. 아, 요런 회사가 있다. 아, 요런 거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온 디바이스 그리고 온 센서 시대가 이제 앞으로 도래를 하게 되죠. 물론 이제 MCU 반도체가 중요합니다. 뭐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란 반도체가 중요하죠. 물론 AP보다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중요하죠. 근데 이 회사가 좋은 거는 3%대 배당을 줍니다. 이 IT 기업, 빅테크 기업이 3%대 배당을 준다는 거는 이 은행주로 치면, 가치주로 치면 그 10% 이상 배당을 준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유치해야 되고 기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특히 반도체 회사들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있고 이런 제품을 만든다. 일단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가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티커는 TSN이고요. 줄여서 TI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런 회사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베디드 시스템이 뭐냐? 인공지능을 구현한다. 이거 역시 홈페이지에서 나온 겁니다. 가정과 사무실 건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 스마트 보안 카메라, 뭐 현대 공정의 조립 라인을 바꾸는 자율 로봇 등등해서 이제 필요되는 거죠. 앞으로 로봇도 점점 필요하게 되겠죠. AI 시대에 로봇도 필요하게 될 거고, 뭐 홈에서 쓰는 로봇이든 산업용에서 쓰는 로봇이든 아니면 협동 로봇이든 간에, 아니면 우리가 이제 또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점점 비싸지니까 이제 커피 만드는 로봇, 뭐 치킨을 튀기는 로봇 지금 벌써 나왔죠, 시중에. 그런 로봇들, 뭐 서빙할 로봇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청소를 해주는 로봇부터 해가지고 뭐 등등등 로봇들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홈 같은 데서는 이제 뭐 육아 살림을 도와주는 로봇도 나올 수 있겠죠.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그렇다면 당연히 MCU 같은 반도체가 필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도체를 만든다. 요런 반도체를 만드는 이 회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남들이 지금 엔비디아, AMD,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빠질 때 요런 회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는 이제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유럽의 3대장이라고, 유럽의 그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3대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왜 반도체가 없어갖고 완성차 업체들이 반도체가 없어서 차량을 못 만든다라고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차량을 계약을 하면은 뭐 2년이 걸린다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바로 그 회사입니다. 그리고 NSP가 있고 인피니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인피니온이나 NSP가 아니라 SD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를 추천하냐면, 이 회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를 합니다. 즉 SiC 반도체와 GAM 반도체에 대해서 이 회사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못 가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이 SiC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80%가 전기차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GAM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기술 상용화나 그런 부분이 크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나 앞으로 전기차가 잘 가면 주가가 더 가겠지만, 또 이 회사는 역시 MCU 칩을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온 디바이스나
그 다음에 온센서 시대가 온다면 이 회사의 성장성은 저는 좀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냐면 요 KOSEF, 코세프 이게 뭐냐면 키움 자사 운용에서 만든 겁니다. 자, 미래에서의 자사 운용에서 만든 건 뭐예요? 타이거. 그러면 삼성 자사 운용에서 만든 건 뭐예요? 코덱스. 네,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아시면 됩니다. 내가 솔직히 어떤 종목에서 잘 모르겠다, 아니면 어떤 종목을 가져가고 싶은데 A란 종목이 있고 B란 종목이 있고 C란 종목이 있고 D란 종목이 있다.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어. 근데 내 지금 시드가 너무 부족해서 한 종목을 가져갈 수 없어. 그럴 때 택하는 게 뭡니까? ETF죠. ETF는 뭐냐? 내가 이렇게 구성된 종목들, 패시브 ETF가 있고 그다음 액티브 ETF가 있습니다. 패시브 ETF는 무엇이냐면 우리 많이 들어봤죠.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그걸 바로 패시브 ETF라고요. 특정 섹터만 모아서 만든 거를 바로 액티브 ETF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돈나무 누님께서, 캐시우드 누님께서 만든 ETF는 뭐냐? 네, 액티브 ETF입니다. 요 ETF도 액티브 ETF죠. 그래서 제가 이 ETF를 가져갑니다. 왜 이 ETF를 가져가냐면 이 ETF에는 여기 인피니온도 가져가죠. 아까 말한 3대장 중에 하나의 인피니온, 그리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알레그로 마이크로 시스템스도 가져가고요. 여기서는 없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종목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인페이즈라는 종목, 티커 INAPH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인페이즈. 이 회사의 라이벌은 이제 테슬라의 솔라시티라는 업체가 있어요. 솔라시티. 아직은 적자죠, 적자. 향후에 신재생 에너지나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틀려요. 미국 너무나 땅이 넓기 때문에 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좀 틀리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잘 돼 있어요.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각 아파트나 관공서나 가보면은 그런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미국은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냐면 집 안에서 태양열을 설치해서 이 전력 에너지를 저장을 한 다음에 어떤 저장 탱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집 안에. 그걸 설치한 다음에 이제 그 집에서 전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동차에 그 전력을 충전을 합니다.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솔라시티와 비슷한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티커는 COHR이라고 코이어런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뭐냐면 SiC 반도체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세계 두 번째로 웨이퍼를 많이 생산하는 업체고, 첫 번째는 크리, 지금 울프스피드로 바뀌었죠. 요 업체입니다. 제가 이 ETF를 또 추천한 이유는 요 ST 마이크로도 있지만 인피니온도 같이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나베타스 세미컨덕터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아까 요 말한 요 반도체 GAM 반도체의 세계 1위 업체입니다. 물론 아직은 다 적자예요. 이 SiC 반도체 부분만 보면 적자입니다. 온세미컨덕터도 여기 원래 있는데 여기 비중이 안 보이네. 온세미컨덕터도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ETF를 진짜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드리냐면 지금 AI 반도체 너무나 많이 올랐고, 지금 솔직히 지금 들어가면 그 전에 보유자 영역보다 비싸게 주고 사지만 이 코셉트, 이 글로벌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들이 아직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지금 전기차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 투자로 저는 지금 들어가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ST 마이크로는 이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요. 인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를 대비해서 차세대 먹거리를 위해서 차량용 반도체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이 온 디바이스 AI뿐만 아니라 온 센서까지 다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업체를 저는 또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업체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나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지금 관심이 쏠렸잖아요. 그래서 뭐 1000비디아 간다, 뭐 $900 살 거다, $1000 가도 살 거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엔비디아가 $300, $200대 산 사람들에 비해서 $1000에 지금 매수가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비싸게 주고 사는 거고,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란 건 약간 합법적인 폰지 사기와 비슷한 거예요. 합법적인 폰지 사기, 즉 다단계. 뭐냐? 내보다 더 비싼 값에 사줘야 될 호구들이 계속 있어야만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계속해서 좋은 호재나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한 번이라도 좋은 호재나 실적이 미끄러지면 주가는 떨어지는 거고, 더군다나 몇 달도 안 된 사이에 엄청나게 오른 주가 같은 경우는 이 공포 패닉셀이 되면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저는 엔비디아는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번은 떨어질 수도 있다. 전기차가 좋은 걸 알지만은 에코프로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어쨌든 판매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졌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2030년, 2040년 되면 전기차는 갈 거다. 자율주행도 갈 거다. 다들 아시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쨌든 한 번씩은 꼬꾸라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 업체는 퀄컴입니다. 퀄컴도 생각보다 주가는 잘 가지 못해요. 왜? 중국에 묻혀서 중국에 스크래치 돼서 그렇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죠. 나이키도 못 가는 이유, 스타벅스도 못 가는 이유가 약간 중국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어요. 중국에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못 가는 그런 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올렸죠. 퀄컴은 역시 온 디바이스 AI를 포함한 고성능 및 전력 컴퓨팅 등 무선 산업의 기반 시설을 개발하고 상용한다. 즉 뭐냐? 온 디바이스 엣지 AP 칩이 필요합니다. AP 칩. 그러면 퀄컴이죠. 퀄컴. AP 칩은 뭡니까? 퀄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시장은 이제 앞으로 오겠다라는 거죠. 앞으로 오겠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오진 않고 향후에는 오겠다라는 건데 아직까지 주가가 가지 못했다라는 거는 아직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없다.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에는 어쨌든 GPU 칩, 엔비디아 칩에만 지금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AMD에만 지금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AP 칩을 생산하는 이제 퀄컴도 향후에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엔비디아도 내가 솔직히 가져가고 싶고 브로드컴도 내가 솔직히 가져가고 싶어요. AMD도 가져가고 싶다. 온세미컨덕터도 솔직히 가져가고 싶고 아까 말한 전력 반도체도 솔직히 좀 가져가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바로 이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ETF는 지금 2만원 정도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년 동안 77% 가까이가 수익이 났습니다. 77%. 그러니까 1년 동안 77%를 비싸게 주고 사야 돼. 그래서 내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추천을 안 하는 ETF지만 내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ETF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 20대 분들은 뭐 30대 분들도 괜찮고요. 저축연금에서 이 ETF를 가져가면 저는 추천합니다. 지금은 솔직히 살짝 비싼 감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몰빵 투자가 아닌 조금씩 적립식 투자로 가져가는 거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추천을 안 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반도체 ETF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비중이 너무 높아요. 엔비디아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미국에 직접 투자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SMH, 티커 SMH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SMH. 반도체 ETF고요. 뭐 아시는 분들 알죠. 워낙 유명한 ETF이지 않습니까? 이 ETF가 유명한 SOSS와 SMH, 이 ETF들은 워낙 유명한 ETF들이죠. 그리고 이제 비중에 보면 엔비디아, 제가 이 ETF를 또 좋아하는 이유는 비중에 있는 이제 그 업체들 보면 엔비디아, 그다음에 TSMC, 브로드컴, AMD, ASML,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인텔도 있고요. 그다음에 퀄컴도 있고, 아날로그 디바이스도 있고요. 온세미컨덕터도 있고, STM 마이크론도 있고요. 좋은 업체들이 워낙 많습니다. 반도체에서 날고 긴다라는 그런 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상장된 혹은 미국 기업 중에 미국에 상장된 혹은 ADR 형식으로 상장된 그런 25개 업체들만 포함이 되는 그런 ETF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남들이 엔비디아, AMD,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빠질 때 꼭 매수해야 될 종목을 3가지 말씀드린 이유는 주식이란 거 어쨌든 향후 갈 종목들을 내가 예상하고 분석해서 미리 남들보다 일찍 매수해야 되는 게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향후에 지금은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지만 향후에는 꼭 갈 것 같다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이런 거를 만든다. 만드네. 자, 우리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 왜 삼성전자 투자하겠습니까? 삼성전자에 입사한 그런 석박사 출신들이 서울대 석박사 출신들이 얼굴을 맞대고 반도체를 생산하고 투자하고 개발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업체에다가 투자를 하고 배당금이나 시세 차익을 맛보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에서는 이런 거를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자세한 거는 반도체 책 같은 거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ST마이크로 업체도 이런 걸 하는구나 라고 대충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퀄컴도 있고요. 퀄컴도 이런 AP 칩을 만드는구나. 혹시나 내가 잘 모르면 내 휴대폰에 뜯어보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아니면 퀄컴 혹은 브로드컴 등등의 반도체 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야 어쨌든 간에 내가 잘 모르더라도 향후에 온 디바이스 시장이나 온 센서 시장은 분명 올 거라는 걸 다들 아시잖아요. 앞으로 로봇이 커질 거라는 걸 다들 예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년 전에 15년 전에 뭘 예상했어요? 앞으로 전기차가 오면 2차 전지가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엔비디아를 매수하는 이유가 향후에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식을 사는 거고,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나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수하는 이유도 향후 로봇 시장이 커질 거라는 예상으로 했을 거고, 오늘 공모가 중에 APR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매수한 이유는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한 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 좋은 거 알아. 그러면 그걸 내만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800달러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퀄컴이나 그리고 ST마이크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실적이 잘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게 갈 거라는 건 분명히 알지만 아직은 실감을 잘 못하니까 주가가 지지부진한 거죠. 근데 내가 향후 5년, 10년 뒤에 이 회사들은 분명히 갈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미리 선점해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보유자 영역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첫 번째는 악재를 견뎌야 되죠. 우리 메타가 88불 갔을 때 어떤 악재가 있었습니까? 천문학적인 벌금을 냈죠. 소송을 포기하면서. 왜? 신상 정보. 미국에서는 이 개인 신상 정보의 유출이 엄청 큰 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1조 가까이 되는 벌금을 내고 소송을 취소했습니다. 상고하는 소송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점점 광고 수익이 떨어졌잖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혁신이 없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언제까지 회사가 먹고 살래? 그러면서 그때 위기론이 나왔던 게 뭐냐면 틱톡한테는 이제 뺏긴다. 이제 틱톡이 SNS 분야에서 1위로 올라간다. 그때 뭐냐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는 이제 너무 틀딱들이 쓴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쓰는 건 틱톡이다 이러면서 이제 인스타는 끝났다라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88불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500불 가까이 갔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주식에서 수익을 내려면 그런 작 같은 악재를 견디고 공포를 느끼고 조롱을 듣고 비아냥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미리 남들이 모를 때 그 종목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죠. 이미 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나도 좋은 걸 알지만 남들도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비싼 값에 그걸 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런 종목들을 분석할 능력도 없고 무섭다,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역시 반도체를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두 개의 ETF를 좀 추천합니다. 코셉 글로벌 전력 반도체. 이 ETF는 제가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유자의 관점에서 얘기 드리는 거고요. 코덱스 미국 반도체는 제가 얼마 전에 팔았습니다. 팔았지만 저는 10년이고 20년이고 어차피 반도체는 필요하고 앞으로 온 디바이스 시장이 오고 뭐 로봇이든 아니면 뭐 자율주행이든 등등 6G, 7G 시대가 도입하게 되면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거다. 왜? 우리가 100년 전에 가전제품이나 지금 가전제품 비교해보면, 그리고 100년 전에 차와 지금 자동차를 비교해보면 반도체가 들어가는 개수를 비교해보십시오. 더 세분화되고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더 반도체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도체도 여러분들 반도체 섹터가 좋다고 해서 모든 반도체가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개별적으로 선점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남들이 엔비디아에 관심을 가질 때 꼭 매수해야 될 무조건 그런 종목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두 번째 ST 마이크로, 세 번째 퀄컴. 예,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